저희 우리 부지석 변호사가 다 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본인이 하셔야죠. 자, 저는 부지석 변호사와 이게 소름 끼치는 전략입니다. 뭐냐? 김세희 씨가 현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변호사가 직접 전해준 변호사가 검증한 자료를 받아서 믿고 방송을 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이번 방송에 대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 졸이고 너무나 또 한 인간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김세희 씨 법원에 들어가면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 진짜 잘 봤습니다. 장사의 신에게 긁혀서 한 번, 강경윤 기자에게 긁혀서 또 한 번. 아니 그렇게 본인이 기자회견 열고 본인이 괴롭힐 때 낸 사람들 함부로 막말 짓거리더니 막상 당하니까 부들부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 보면서 저희 우리 부지석 변호사가 다 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본인이 하셔야죠. 자, 저는 부지석 변호사와 그동안 얼마나 피해자들이 억울했을까? 우리 김세희 씨 오늘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반격하고 싶을까? 내일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장사의 신이나 강경윤 기자 괴롭히고 싶을까? 하지만 기회가 안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속 여부 오늘 나오나요? 오늘 나올지 새벽에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르면 8시요.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후 8시경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뿌려놓은 뿌락지들, 빨대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법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시거든요. 8시경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1시간 30분째 안 나오고 있죠. 많은 분들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법원에 안 가세요? 사실 유튜브를 하는 어느 누구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직접 김세희 대표 찾아가셔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제 채널에도 좋고 조회수도 좋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런데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김세희 씨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사적인 원한이나 감정으로 비춰지기가 싫었습니다. 물론 제가 1년 4개월 동안 이 사안들을 다뤄오면서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모습이 내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뭐냐? 실체적 진실이 제게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결과, 김세희 씨가 구속 기로에 섰는데 거기에 가서 이진호가 어떻게 했다, 이진호가 뭐 대답을 했다, 이렇게 휘말리는 게 싫고 그냥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결과, 내용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 왜 기자들은 기사를 안 쓰느냐. 일례로 제가 어저께 공개했던 뉴저지 사기꾼의 녹취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 어디서도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제 방송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제 동료 기자들이나 선배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기자들이 네 방송을 보고 참고를 많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MBC 기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뉴저지 사기꾼이 각각의 제보원에게 전달한 그 녹취 자료가 모두 다르다는데 제보자 검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네네네. 음성 파일 제보자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하셨나요? 그럼요. 지금 그 녹취 파일이 각각 공개한 사람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제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속영장 신청서 내용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제 방송에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들으면서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을 뿐이지 제 방송을 참고하고 관련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감정을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감정을 보이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그렇게 좀 모자란 면이 있어요. 오늘 강경윤 기자나 은현장 씨가 가서 한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인간으로서 굉장히 통쾌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갖지 못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강경윤 기자 얼마나 멋있어요. 약간 저 같으면은 이렇게 기자들 많은 데서 하십니까?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한마디 하다가 좀 눈치 보이니까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화요일 저녁 사골곰탕, 양파, 햄볶음, 배추김치 구속영장 신청은요 5월 14일날 강남경찰서에서 했어요. 근데 이거를 검찰에서 인용을 해서 청구를 하잖아요, 법원에. 이게 19일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법원에서 발부할지 혹은 기각할지를 일단은 한 오후 3시쯤에 재판은 끝났어요. 이 사안을 가지고 이제 판사님이 검토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이게 실제로 구속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게 늦으면은 새벽 4, 5시 다음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새벽 1~2시쯤 나올 거다. 이번 사안이 사실 양이 굉장히 방대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강남경찰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신을 하시잖아요. 저 역시 불신하는 입장 중에 하나였는데 알아보니까 이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적어도 김세희 씨 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집중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 4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웬만큼 걸려도 6개월 이상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1년 4개월이나 이게 걸릴 일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던 것도 사실인데 일단 이 4개월 결과를 기다리는 데 썼다는 거예요. 나머지 11개월은 정말 너무나도 방대한 양,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했고 누구로부터 시작됐고 어떤 경과를 거쳐서 가세현으로 갔고 부지석은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경찰이 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제대로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발부를 하면서까지 여러분 의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할 생각이었다면 구속영장 신청 당시부터 기사화가 됐을 겁니다. 근데 구속영장 신청 때는 기사화가 안 되고 검사가 시신청서를 받아서 법원에 청구한 이후에 김세희 씨에게 그게 가면서 알려진 겁니다. 김세희 씨 본인 역시 굉장히 쫄렸겠죠. 표정 보셨죠? 우리 김세희 씨 5월 19일 이후 김세희 씨는 김촌농이에요. 촌농. 하루하루 아닌 척 했지만 오늘 들어가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쫄보잖아요. 오늘 보시다시피 장사희 씨한테도 그냥 사람들이 있을 때 한마디 멀리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자, 통제 안 할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강경윤 기자한테도 뭐 이렇게 사과하세요 이 말밖에 못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당당한 게 없어요. 옆에 붙어 다니시는 가세현 추종자들 보면서 참 이해가 갔습니다. 왜 가세현을 보는지 어떤 판단을 해야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김세희가 해야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김세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AI 조작이 아니라고 했다. 김세희 피셜이 이래.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냐? 국가수에서는 이게 AI인지 아닌지 판명이 불가하다고 했지 AI 조작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김세희 씨가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이게 100% 진짜라면서 가로세로 연구소에 세계 최고, 국내 최고의 작곡가 그분 있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떡볶이 만드시는 분 있잖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떡볶이 맛있어요. 굿굿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세희 씨 말로는. 그러면 그분이 100% 진짜입니다. 100% 직접 들어보세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진짜입니다. 하셨잖아요. 그럼 100% 진짜라고 하면 국과수에서 진짜라고 나와야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진짜라고 나오면 이 구속영장 청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0% 무력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 그리고 얘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 국과수에서 AI 조작 아니라고 했다. 무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김세희 씨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쫄려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끊었다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기 또 유명한 분 계시네요. 네. 받으실 건가요? 네, 하세요. 근데 우리 자, 김수현이라고 써 있었나요? 자, 이건 이미 근데 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늦게 오셔서 왜 이미 질문하신 걸 하신 겁니다. 좀 기자는 일찍 오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질문 드리고. 아니요. 잠깐 일단 풀 기자. 네. 아니죠. 저희 우리 부지석 변호사가 다 답합니다. 그러고 이거는 본인 구속영장 실질심판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죠. 자, 저는 부지석 변호사와 자, 이거는 언론사 기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청부업자죠, 청부업자. 지금 제 허위사실 또 퍼뜨리셨죠? 저 허위 청구하신 적 없어요. 자, 지금 이게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기자의 모습입니까? 사과하실 자, 의향 SBS 있으세요? 강경윤 기자입니다. SBS 강경윤 기자예요.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SBS 강경윤 기자, 당신은 곧 감옥 갈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SBS 강경윤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내용은 김세론 배우의 유가족이 이거는 김수현이 맞다. 그리고 그거를
부지석 변호사를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서 저희가 기자회견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왔나요? 자, 그거는 그거 허위였죠? 그거는- 사과 있으세요? 네네네. 음성 파일 제보자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하셨나요? 그럼요. 예.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음성 파일 지금 아까 AI 조작 그거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그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 겁니다. 아니요, 본인이 본인께서 하셔야죠. 취재하기 하셨습니까? 전에.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취재하고서는 보도하기 전에 본인이 검증하셔야죠. 어떤 식으로 검증하셨냐고요? 본인이 하셨습니까 혹시? 저희 그거는 우리 누가 하죠? 가세연에서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이게 그 본인이 해야지. 그걸 누가 해요? 자,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기자의 모습이라고 보이세요? 지금 질문 드린 지금 겁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임명찬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MBC네. 예. 지금 딱 SBS와 MBC 참 헛말이 이게 하지 보면 마세요. 프레이밍 하지 마시고요. 대답만 하세요. 지금 그 녹취 파일이 각각 공개한 사람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제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을 했다라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사후죠. 사후죠. 네. 자, 지금 시간이 법정 들어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사과하세요. 본인이 전 사과하셔야죠. 김세론 씨 죽음에 그렇게 사과하세요. 많은 피해자들이 누구서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김세론 씨 합니까? 죽음에 사과하세요. 본인이나 사과하세요. 본인이나 사과하세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요. 본인이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진짜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 우리 세희 왜 이렇게 긁혔어? 아, 우리 세희 왜 이렇게 긁힌 거야? 아니, 물어보라고 해서 질문만 했을 뿐인데. 아니, 부지석 변호사. 우리 부지석 변호사가. 아니, 이게, 근데 여러분들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소름 끼치는 전략입니다. 뭐냐? 김세희 씨가 현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변호사가 직접 전해준, 변호사가 검증한 자료를 받아서 믿고 방송을 했다. 이런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세희 씨는. 그러니까 부지석 변호사 신나는 노래. 왜 나머지 분들 다 걸렸는데 왜 나만 구속영장을 치느냐?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김세희 씨의 방어 전략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다 부지석 탓이다. 일단은 여기서만 빠져나가면 그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 부지석 하는 얘기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강경윤 기자한테 개 털리는 모습 보면서 기분 좋으셨다면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우리 지석이 없으면 안 되지 또. 우리 부지석 씨가 이번에 김세희 씨 사전 영장 실질 심사 변호인으로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강경윤 기자를 마주쳤대요. 강경윤 기자가 직접 따라가가지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걸었더니 우리 부지석 씨가 그렇게 죽이려고 막 난리치고 기자회견하고 막 브루스를 쳤던 우리 부지석 씨가 기자님, 제가 자료를 통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빵긋 웃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지석 씨. 작년 3월달, 5월달 기자회견 한 거 생각 안 나세요? 그냥 거의 사회적으로 죽였잖아. 나 한국 사회에서 못 살게 해주겠다며 그런 자료까지 다 확보를 했는데 이제 와서 빵긋 웃는 우리 부지석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곧 얼마 안 남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알 수 없음을 김수현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카오톡 그 자료를 공개할 때 작년 2025년 3월 27일 날 이 날짜도 안 까먹어요. 제가 진짜 한 번 죽었어요. 사회적으로. 이미 1차 기자회견 때 죽었지만 이게 2차 기자회견이거든요. 2차 기자회견 때 다시 한 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정말 실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했을 뿐인데 압구정 펍사장의 녹취를 왜곡해서 올리셨어요. 제가 완전 공개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본 파일을 있는 그대로 올려서 바로잡긴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 압구정 펍 사장과의 녹취를 공개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카톡 조작이 의미인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약 일주일 전부터 부지석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포렌식 작업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검증한 자료를 공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라면 그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포렌식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원본은 개인적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편집본으로 공개했다고 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포렌식 작업을 맡겼다면서 그러면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원본을 추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포렌식 작업을 거치면요 알 수 없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포렌식 작업을 하면요 이 알 수 없음 인물이라는 건 캡처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고요. 포렌식 작업을 하면 이 연락처마다 고유 번호가 다 부여가 돼요. 예를 들면 2766772 이렇게 돼서 2766772를 다시 역추적해서 이게 김수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렌식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알 수 없음을 김수현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왜 바꿔놨을까? 아니, 가족들이
김수현이라고 했다라는 이유예요. 그게 검증을 했다? 그러면 포렌식 작업을 맡겼다는 얘기를 왜 했냐고. 결과적으로 변호사라는 직위를 내세워서 신뢰를 형성하는 한편 포렌식을 했다는 소위 말하는 사전 작업으로 기자들까지 속였던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게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이 발언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본인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원본을 얻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알 수 없음이 식별 번호가 나와야 합니다. 그걸 공개하면 돼. 이 식별 번호를 통해서 김수현이라고 추정했다, 확인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죠. 그러면 포렌식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포렌식을 안 하고도 그렇게 했다? 그럼 가중처벌 받아야죠. 이게 바로 취재고 이게 바로 검증인 겁니다. 김세희 씨. 부지석 변호사가 답답한 이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아니 적어도 100번 양보해서 그래 가족들 말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수현 측에 반론을 줘야죠. 맞냐 아니냐. 안 했잖아. 그러면서 뭐 했죠? 김수현 중범죄 기자회견했죠. 그래놓고선 이거에 대해서 AI 뉴저지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뭘 믿는데? 그걸 똑같잖아. 뉴저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나눈 자료라고 했다. 믿고 했다. 근데 조작됐잖아. 그에 대한 검증을 왜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에 대한 책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져요.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들었대. 근데 그게 진짜야? 아니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고의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전략만 쓰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김수현 씨는 이 카카오톡 공개되면서 미성년자 16세 때 나 언제 안 할 수 있어? 했던 파렴치범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누가 김세희 씨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요? 아니면 말고 한두 번이어야지. 여태까지 김건모 씨, 박수홍 씨, 한예슬 씨, 은현장 씨, 찌양, 김수현 씨 등등등. 지금 제가 생각나는 이름만 말해도 6명이 그냥 나와요. 적어도 한 10명, 10명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권한을 김세희 씨에게 줬냐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것을 인생 망가지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깜빵에서 나오면 구치소에서 나오면 내일 보복 안 하겠어요? 100% 하지. 저는 그래서 우리 판사님께서 김세희 씨의 방송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은현장 까고 강경윤 기자 까고 김수현 씨 다시 한번 까면서 대한민국이 뭐 정의롭다. 자기가 이겼다. 무슨 소리야? 김세희 씨는 이긴 게 아니에요. 다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례로 본인이 구속영장 청구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불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본인이 무혐의가 아닌데, 무죄가 아닌데 적어도 그렇게 하면 1년 이상 이럴 겁니다. 자기 무혐의다, 무죄다. 아니 2심 나올 때까지 무죄다.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법 왜곡죄로 다시 한번 판사 고소해서 더할 인간이 바로 우리 김세희 씨입니다. 네, 김세희 씨가 나올래나 모르겠네. 구속 기록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세희 씨 뿌락지 있네. 김세희 씨 뿌락지 있으면 너무 좋죠. 내가 진짜 뭐 이런 얘기도 하기 좀 그랬는데 스레드에서 어떤 뭐 이상한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겠어. 그 사람이 대충 누군지도 알겠어. 나는 정말 김수현 씨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 억울함만 했으면은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제가 악의적인 누명을 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수현 거 다루면 믿어줄게. 왜 김수현 의혹에 대해서 안 다뤄? 잠깐 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미 한 게 맞아요. 한국에서 했어? 아니면 거기서 했어? 해외에서요. 이런 내용을 최초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다른 것보다 그리 많은 논란 많은 김수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를 않는다. 그 가세월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진호가 괴롭혔다. 김수현이 괴롭혔다. 강경윤 기자 괴롭혔다. 이런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야 김수현 거 달아. 김수현 문제제기 해가지고 김수현 나락 보내. 그러면 너가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제 책임이 아니라 김수현 씨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방송을 하면 제 책임을 덜 수 있고 저는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살자고 다른 사람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좋은 선택지를 두고도 그냥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버텼던 결과 덕분에 카카오톡 조작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밝혀낼 수 있었고 AI 녹취 조작도 처음으로 밝혀낼 수 있었고 김세론 씨가 당시 어떤 상황, 미국 남편님과 결혼했던 상황들 다 밝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들 다루면서 저 어떤 취급당했는 줄 아세요? 미친놈 취급당했어요. 왜 고인에 대해서 그렇게 다 사생활을 확인하냐고. 이게 고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까? 한 사람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칼로, 도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은 결국은 똑같은 프레임인 거예요. 실체적 진실을 알리려면, 이 누명을 벗으려면, 누군가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벗기려면 알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죽어라 힘들게 해서 벗겨놨더니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진호가 한 게 뭐 있냐? 작년 기자회견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영장 발부됐대! 영장 발부됐다고? 여기 발부. 끊을게. 영장 발부 소식을 여러분께 최초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충격 단독 아니야? 현장 제보 아니야? 감사합니다. 현장 제보해 주셔가지고. 김승희 구속영장 결국 발부가 됐네. 여러분들, 시간 더 빨랐어. 보셨죠? 1분 전. 구속영장 발부됐다. 대박. 어떡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어. 큰일 났네. 여러분들, 축하. 여러분, 많은 성원과 응원과. 부탁드립니다. 정말 될 줄 알았어. 사실 될 줄 몰랐거든요. 진짜. 서울구치소 화요일 저녁 사골곰탕, 양파, 햄볶음, 배추김치. 배추김치 좋은 거 나오네. 사골곰탕 우리 김세희 사골곰탕 먹나? 첫 끼를 사골곰탕. 좋은 거 먹네. 이제 저만 살면 되는데. 나는 어쩌지? 진짜 답답하네요. 주마등처럼 흘러가네요.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정말 5월 2일 날 새벽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왜 기억나냐면 김세론 씨의 녹취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취를 받으러 5월 2일 날 새벽 1시였나 12시 50분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그때는 잠도 못 자던 시기였거든요. 정말 김세론 녹취가 나왔어. 이진호 너에 대한 얘기가 있대. 그리고 김수현에 대한 얘기가 있대. 큰일 났다. 빨리 와봐. 해서 제가 정말 혼비백산에서 양말도 못 챙겨 신고 뛰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차 타고 새벽 1시쯤에. 근데 그 내용이 그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갔기 때문에 AI 녹취 조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개할 수 있었고 5월 7일 날 기자회견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새벽 1시에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강변북로를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냥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김세희 씨 사건, 김세희 씨의 구속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못된 사실들이 있다면 최대한 팩트체크해서 열심히 시청자분들에게 최대한 객관적인 뉴스들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가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어떤 내용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내일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김세희 씨 관련 내용이 있다면 더 딥한 내용으로 전달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